자, 11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래요. 특례. 특례는 특별한 예니까 원래 원칙이 적용되겠다. 특별하게 가겠다. 특별하게 간다고. 특례라고. 개성이 뭔지 압니까? 개 같은 성질이 개성이지. 특별한 예니까 지금 요걸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요 필지가 한 필지, 두 필지예요? 여러 수백 필지예요? 수백 필지. 여러 수백 필지, 수천 필지 하루 이틀 만에 끝내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 그럼 그 중간에 여러 수백 필지 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 땅 토지이동 신청하겠습니다. 요 땅으로 나오면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위 신청이란 것은 니도 하지만 니가 안 하면 나도 한다. 이게 대위 신청이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절대 못해요. 오로지 누구만 해요? 사업 시행자만 해요. 그게 특례라고? 자, 그래서 1번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를 쓸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맨 끝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못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 그랬잖아요. 등. 그럼 여러 개 많다 이 말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양가로 이거는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6번까지 있지? 그 뒤에 또 있어.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접수가 됐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치매 예방도 할 겸해서 외우겠습니다. 뭐 알았어, 외우세요. 자, 양가로 이번 신청권자.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다. 근데 그 사업 등에 보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이 뭐 하는 겁니까? 아파트 짓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옛날에 보면 아파트 짓다가 부도 내고 도망가는 놈 있었어? 있었어요. 그런 게 많다고. 그러니까 또 부도 내고 도망가는 놈 보고 토지동 신청하라고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는 예외예요. 사업 시행자가 중간에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등 신청할 수가 없을 때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장한 자 또는 입주 예정당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유일한 예외입니다. 접수가 됐죠? 시공을 보장한 자. 아파트 분양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분양권 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다른 사람 분양권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놀러 다니는데 이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계약하러 가면요. 분양계약서는 당연히 시행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분양받은 사람하고 수분양자하고. 그 옆에 있다가 내하고도 같이 도장 찍읍시다. 그런 놈이 있어요. 뭐 한국 주택 보증보험회사 이런 게 있어. 혹시 이제 중간에 시공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면 자기가 돈을 대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도장을 같이 찍어요. 거기 시공을 보장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그 보증료 별도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그 신고가 나옵니다. 1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요거는 60일이 아니고 15일이에요. 신고는 며칠이라고? 15일이라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이거 정답이죠. 답지문. 토지이동 시기.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의 공사가 준공된 때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봅니다. 옛날에 이 개판인 지적을 버리고 새로 토지를 확정했잖아요. 새로 토지를 만들어서 그러면 요 토지의 지분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본분만 내려오니까 지분도 바뀌고 땅 경계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면적도 바뀌겠지, 지목도 바뀌겠지. 그럼 요 토지가 지분이 몇 번지 면적이 얼마로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 준공된 때라고. 그게 토지 이동 시기라고.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가 나오는데 요 지적공부 정리하고 그 다음 122페이지로 낸 겁니다. 등록상 정정은 항상 같이 봐야 돼요. 122페이지부터 먼저 봅니다.
자, 등록상 정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글자는 얼마 안 되는데 도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테니까 그 옆에다가 따라 그리세요. 거기에다가 보면 그 뭐 말이 막 복잡해. 도표만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는 다 풀리니까. 자, 지금 요 토지가 있습니다. 요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겠지? 에? 등록됐단 말은 토지 대장도 만들어지고 지적도도 만들어져 있단 말이겠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요 내용이 등록이 잘못돼서 그 등록되어 있는 요 사항을 뭐 하겠다고? 아, 정정하겠다고. 정정한다는 말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자, 그러면 아까 내 이야기를 했어. 지적 공부가 나오면 남북으로 나누라 그래서 동서로 나누라 그래서 동서로 나눠. 요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요쪽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요쪽은 저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가 책임지고 잘못된 걸 고쳐야 되고 여기 표시. 이거는 소유자래요. 소유자는 잘못됐더라도 저거 마음대로 고친다. 등기부 따라한다. 등기부 따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항상 지적 공부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대로 그리면 돼요. 이대로. 잘못된 부분이 표시냐? 소유자냐? 자, 표시 부분에 잘못됐을 때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명백해서 잘못이 명백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을 때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저거 고쳐버리면 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요. 직권. 표시에 관한 사항이 명백하게 잘못돼서 분쟁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바로 직권으로 고친다고? 네. 거의 9가지가 나와요, 법에서. 우리 교재는 10가지가 되어 있는데 9가지. 요게 이 30회 때 한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게. 여기 30회 때 한 문제 나온 거예요. 무조건 요 출제된다고 맨날 내가 강조하는 건데 올해도 또 지문에 또 나올 수 있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직권을 정정할 수 있는 거. 그 9가지가 뭔데요? 3월달 가서 합니다. 3월달 가서. 자, 그런데 갑이 보니까요, 내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 등록되어 있더라고. 에?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이 등록 잘못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서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겠지. 신청할 때는 말로 해야 돼? 서류를 해야 돼? 아,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요, 여기에 만약에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등록됐다고, 정상적으로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등록됐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되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됐다면 잘못되는 반대의 증거를 가져가야 되겠지. 증명서를 가져가야 돼. 요때 사유에는 제한이 없어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건 딱 9가지 정해져 있지만 요때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잘못 등록만 됐으면 전부 다 할 수 있어. 전부. 아까 뭐라 했어? ALL. 모든 사유예요. 자, 그러면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 2개만 하고 갑니다. 자, 첫째, 경계의 변경을 가져와요. 요 등록을 하는데요, 갑이 보니까 내 지금 땅을 경계를 잘못 그려놨더라고. 에? 그러면 갑이요, 내 땅 너무 크니까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전부 다 내 땅 작게 그려 늘려달래요. 그럼 봅니다. 내 땅을 늘리게 되면 옆에 어뢰 땅이 있어. 어뢰 땅은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그러면 요 인간이 내 땅 경계 늘려달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갑의 말만 듣고 늘려줬다. 그럼 어리 가만히 있을까요? 칼 들고 쫓아가요? 바로 칼 들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고 싶어? 죽기 싫어? 살고 싶으니까 네가 경계 변경을 가져오는 정정 신청할 때는 옆에 사람 어한테 가서 성낙서 받아오래요. 이웃 토지 소유자의 성낙서를 가져와야 돼. 근데 내가 만약 을입니다. 내가 을이에요. 설령 이 경계가 잘못됐다 싶어도 땅 경계 고치라고 도장 찍어줄까 안 찍어줄까? 안 찍어줘요. 아, 어찌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맞죠? 그럼 그때는 판결 받아와야 돼요. 요 경계를 이렇게 고치라는 판결 받아와야 돼. 그전에는 절대 손댄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하려고? 뭐 하고 싶어? 죽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살고 싶으니까. 이후 토지 소유자의 성낙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보는 여기 들어야 돼.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요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OR.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이때는 갑이 먼저 청량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청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청량을 하고 그 청량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성과라고 그래. 성과. 자, 청량 성과도를 제출하는데 이 청량 성과도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 등록상 정령 청량. 등록사항을 뭐 하기 위한? 정정하기 위한 청량이다. 그래. 등록사항 정령 청간서 청량서를 제출한다. 자, 소유자 요게 잘못됐더라고. 요게 요쪽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소유자가 나오면 요게 기등기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이렇게 나눠요. 기등기 토지란 말은 등기가 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따라 고쳐야 될까? 등기부 따라 고쳐야 돼. 그 등기에 따라 해야 돼. 등기 1, 2, 3, 4 아직 등기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필 정보,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어쨌든 등기에 따라 해야 돼. 근데 미등기란 말은 등기가 아직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이 소유자가 성명이나 주소나 주민번호가 잘못됐어. 그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가져갑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알죠? 가족관계 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77페이지로 돌아가서 요거는 122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저 토지를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밭에서 이제 집을 지었어. 그 지목이 바뀌겠지? 에? 전에서 뭘로? 대로. 자, 전에서 대로 지적 공부를 뭐 했다고요? 이제 정리합니다. 그럼 뭡니다. 요쪽 거는 처음부터 등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치는 거고 요거는 그 중간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 달라요.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적었겠어? 다르니까 적이지. 자, 그럼 봅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 요것도 똑같이 저쪽이냐 요쪽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네. 네. 지적 공부 정리하는 부분이 표시에 관한 사항이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냐 이 말이라고. 자,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전에 머리에 전혀 안 들어 계시겠지만 지적 공부에 손을 댄다는 말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바로 보여진다. 맞아요? 네. 바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손을 대면 바로 국민들 보이잖아요. 그래 대충 해야 되겠다.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신중하기 위해서 지적 공부에 손을 낼 때는 그 전에 결의서를 먼저 만든다. 기억납니까? 네. 오. 결의서를 먼저 만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만드는 요 결의서름이 표시니까 아까 토지 이동이 말했어. 토지 이동을 새로 정하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나 변경하는 거 말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그럼 맨 처음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맨 처음 나오는 문제가 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표시에 관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 정리한다. 이거는 맞다 틀리다? 틀려. 어느 게 붙는지 잘 보라고 이게. 소유자 사항을 정리할 때는 요거 따르고 표시사항을 정리할 때는 요게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별 볼 것 없어. 요거는 또 소유자니까 기등기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이런 나눠야 되겠지? 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요 부분은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자, 봅니다. 지금 요 토지가 저걸 요쪽 고치 따로 적습니다. 자, 요 토지가 지금 소유자래. 요거라며요. 소유자. 네. 요 소유자는 토지 대장에도 당연히 등록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아까 요래 봤잖아 여기. 이렇게 있지. 여기 갑 이렇게 적혀 있겠지? 네. 등기도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겠지? 네. 등기부에다 갑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토지 대장의 요 란을 정정하는 요게 소유자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예요. 요게. 요거. 자, 그럼 토지 대장의 요 갑이 을로 이름이 바뀌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갑이 을한테 팔았어.
권리 아닙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권리예요. 그러면 등기가 우선이에요? 지적이 우선이에요? 등기.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면 토지대장 정리하러 가요? 등기하러 가요? 등기하러. 등기하러 가요. 등기를 이렇게 등기. 등기 신청하면 갑에서부터 을로 등기부에다가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지?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토지대장을 바꿔놔요. 바꿔놓는 이유는 등기소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당신들 토지대장 따라 고치십시오, 바꾸십시오 하면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갑에서 을로 따라 바꾼다고요. 맞아요? 요 토지가 등기된 토지일 때는 요런 절차를 밟아가요. 그러면 요게 손을 대는 거는 여기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한테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기등기 토지일 때는 소유자를 정리하는 게 등기관서에서의 통지. 여기 요거라고 요거. 요게 따라 지금 지적 공부를 소유자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데 통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지적소관청 담당 공무원이 깜빡했든지 등기부는 이미 정리가 되는데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 컴퓨터 다이얼을 확인을 해보고 혹시 이미 여기는 정리되는데 저기 정리가 안 된 게 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요? 이쪽에서 저거 이거는 등기가 우선이니까 저거는 따라하면 되거든. 그 직권으로도 고쳐 나온 겁니다. 직권으로도 정리한다 안 한다? 한다. 을이 어느 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등기는 옛날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게 갑의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신경질 나 안 나? 안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걸 고치려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가가지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이래 고쳐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등기한 적은 언젠데 아주 그따구로 해요? 그러면 바로 그 담당공무원이 하는 소리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컴퓨터 바로 열어보고 바로 고쳐줘요. 신청도 될까 안 될까? 네, 신청이.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란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는 말은 결국은 신규 등록을 말합니다. 아까 신규 등록 소유자란 정리하는 방법 공부했어? 아직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대비를 딱 해보면 막 거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 같이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막 끝까지 마무리 합시다. 자, 요거는 표시잖아요. 지목 표시 맞아요? 소지, 지면, 경자가 표시라며? 요거는 당연히 지적이 우선이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를 먼저 고치겠지? 네. 그럼 등기부도 따라 고쳐야 되는 거지. 고쳐야지? 그래서 등기소에다가 우리 토지대장은 이미 정리했으니까 당신들 등기부도 따라 고치십시오 하면서 부탁을 한 다음에 그걸 등기 촉탁이라며? 금요일 1시 30분 미안한 양먹자. 자, 등기 촉탁은 하는 것, 안 하는 것. 자, 등기 촉탁은 대부분 다 해요. 대부분 다 한다고요. 그럼 안 하는 걸 알아야 돼. 안 하는 거. 자, 안 하는 거는 하나 나왔어, 아까. 신규 등록은 아예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요겁니다, 요거. 요거 갑에서 을로 바꾸는 거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요거는 절차가 이래 된다 그랬어. 갑이 을한테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겠지? 그럼 등기를 먼저 했겠지? 등기소에서 통지가 왔겠지? 요 따라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등기 촉탁을 한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소유자 변경. 여기.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나면 당신 토지가 이렇게 지적 공부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미 소유자가 알고 있을 때는 통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겠지? 근데 내 토지가 어떻게 정리된지 내가 몰라. 그럼 소유자한테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통지를 하는데 요것도 통지하는 것, 안 하는 것, 요게 시험에 나와요. 대부분 통지합니다. 자, 봅시다.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토지가 전에서 대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지목 변경을 해달라고 내가 신청을 했어. 갑이, 이 토지 소유자 갑이 신청을 했다니까? 그럼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지? 그럼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 신청 안 하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을 해붙더라고. 직권을 신청 안 하니까. 직권을 했어. 그럼 내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지? 그때는 당신 토지가 전에서 대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통지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다 해야 되겠지? 대부분 다 해요. 안 하는 것만 찾으면 돼. 안 하는 게 두 개. 첫째, 요걸 뭐 이렇게, 이게 토지 이동 아닙니까? 토지 이동을 누가요?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했다. 그것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토지 이동을 토지 소유자가 자, 직접 신청했다. 그때는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신청했거나 아까 다른 사람 대위 신청했을 때는 소유자는 알까 모를까? 그때는 통지 받습니다. 이해되시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통지해. 요 때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요거예요.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겠지? 그럼 등기가 바뀌겠지? 통지를 해서 이걸 바꾸겠지? 요들은 신청할 때부터 조금 있으면 토지대장도 바뀌겠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럼 통지 안 해요. 소유자 변경. 땅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안 사봤어요? 그 전에 저 양남 땅, 은양 땅값 올라갈 때 그 땅도 안 사고 뭐 했는데? 참. 땅 사면요. 땅 사고 나서 등기 신청만 해놓으면 나중에 당신 땅에 대한 토지대장 이름 바꿨습니다 하면서 통지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못 받아봤어. 안 합니다. 안 한다고. 여기 뭔데? 소유자 변경.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요걸 그대로 출제를 했었어. 근데 그전에는 모르고 넘어가다가 29회 때 요걸 한 문제를 냈었어요. 출제를 했다가 요게 이제 그 생각을 조금 좀 못 미치게 해가지고 출제위원이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었다니까. 이 신청을 하니까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올 정답 처리를 해줬어요. 이걸 한 문제를 냈다가 지금은 이건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건 나중에 뭐 원리라는 걸 나중에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요 두 가지를 적어 놓으시고, 적어 놓고 요거는 출제 못 하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하면 돼. 요거도 있잖아, 요거야. 요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변경이라며. 요거는 지금 출제하기 어렵다니까. 요것만 알면 돼, 소유자 변경. 이해되시죠? 자, 그럼 교재를 잠시 짚어봅니다. 자, 122페이지 등록상 정정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뭘 보고 있느냐면 요 중에서 요거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대입만 해보면 돼. 자, 토지 소재 신청한 정정했습니까? 찾았죠? 네. 자, 그 밑에 방가로 해본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해놨습니까? 네. 경계의 정정. 그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덕서나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판결서 정본. 자, 그 다음에 고단 페이지 3번 봅니다. 고단 페이지에 맨 위에 봅니다.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등록상 정정 청량 선고도를 제출해라. 해놨죠? 네. 이번에 그 밖의 등록상 정정을 신청할 때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돼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직권정정 이쪽입니다. 요거 우리 교재는 몇 가지에서 10가지 되어 있지? 네. 그거는 이제 법에는 9가지예요.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그렇고. 그거는 이제 다음까지 낱낱이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겁니다. 요거. 등기된 토지 해놨습니까? 네. 자, 지적소관청에 등록상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에 따라 한다. 네. 2번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로서 소유자 정리가 필요할 때는 두 번째 줄 끝에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리한다. 습수가 됐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요거 그대로 대입만 해보면 돼. 요것도 그대로 대입만 하고 몇 페이지부터 먼저 보느냐 하면 119페이지 봅니다. 119페이지. 그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 그거 읽어볼 필요도 없어. 요것만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문제는 다 풀려. 자, 119페이지 이거 보니까 등기 촉탁되어 있습니까? 양가로 이번 끝에 등기 촉탁되어 있잖아요. 자, 그 밑에 2번에 등기 촉탁 사유 1번부터 6번까지 나옵니까? 그걸 암기할 게 아니고 요걸 집어넣어요, 요걸. 그 밑에다 요걸 적어 놓으세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가? 신규 등록하고 뭐라고? 소유자 변경.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뒤로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7절 지적 정지 등의 통지 나옵니까? 네. 통지 대상 그것도 9가지가 나오죠. 네. 그게 29회 때 이걸 한 문제를 출제했다가 출제를 잘못해서 올 정답 처리를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암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기도 그 밑에다가 통지하지 않는 거 일단 요 두 가지 다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1번은 출제가 잘 안 될 거예요. 토지 이동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소유자 변경. 요 두 가지 경우는 통지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밑에 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언제까지 통지하느냐? 요것도 요 법이 개정되고 나서 4년 동안 계속 연달아 나오다가 한 2, 3년 안 나와서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125페이지. 125페이지 맨 밑에 통지 시기 나옵니까? 네. 옛날에는 15일 됐다가 15일 7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병역니까 필요한 경우, 병역니까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등기법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통지하는 시기는 1번은 끝에 며칠? 15일. 2번은 7일. 15일 7일이다. 요거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토지 이동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측량입니다. 자, 지금쯤이면 이제 진도는 그만 나가고 이제 복습을 해야 될 시간인데, 머리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집에, 뭐 이렇게 해서노? 근데 맨날 하지만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참. 자. 그리고 이제 보강이 이제 수강생분들에서 21일 날이 금요일이고요. 22일이 토요일인데, 22일 날 또 그 우리 공식법 회의해야 되잖아요. 토요일을 연달아서 하면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내가 이제 이 토요일 날 보강이 또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29일 하고 바꾸기로 이제 저쪽 학원에 통지를 해놨는데, 저쪽 학원 사정이 지금 어쩐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혹시 바꾸를 수 있으면 29일을 바꾸는 게 낫겠죠? 네. 그러나 저랑 똑같죠. 같은데 연달아 3회를 쫙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이지. 네. 그럴 것도 같죠? 네. 나도 일리가 있다.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저쪽 학원에 일단 확답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날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일부 수강생분들이 그런 걸 건의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복습해야 되나?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겠네. 네? 그건 또 빨리 안 보내준다고 또 난리고.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지적 측량. 선생들이 최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진도예요, 진도. 이제 한 5, 6월 달, 7, 8월 달쯤 되면 이제 서로 교감이 잘 됩니다. 이야기하면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럼 잘잘잘 나가면 되는데 딱 쳐다보니까 뭐 알아듣지는 못하는 인상이고 머리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진도는 자꾸 나가려고 하면 이 참 그런데 어쨌든 또 책은 떼야 되니까 진도가 나가긴 나가야 되고 그래요. 자, 지적 청량이 뭐냐? 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나중에 A, B 사이에 경계 분쟁이 생기면 도면에 등록된 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도 해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 되겠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자, 교재 봅니다. 131페이지. 자, 지적청량의 지적청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을 포함한다. 그럼 지적확정청량이 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 밑에 지적청량의 성질 전혀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자, 132페이지. 지적청량 대상이 나옵니다. 지적청량을 처음 하니까 청량에 어떤 것들이 있다. 조금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맨 처음 동그라미 1번. 자, 각 나라마다 당신 나라는 요 점을 기준으로 청량하십시오 하는 기준점을 하나 잡아요. 여기 저 경기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면 저 대전쯤 잡았을 거예요. 중간쯤. 근데 어차피 지금은 이게 김정은이가 차고 앉아있으니까 못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잡아놨어. 저 경기도 밑에 38선 바로 밑에 있어요. 이걸 청량 원점이라고 그래요. 청량을 하기 위한 가장 기준점입니다. 청량 원점.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울산에 있는 어떤 토지를 좀 청량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쳐다봐봐야 보여? 뭐야? 안 보여. 청량 안 돼. 그래서 보이는 데를 중간으로 해서 점을 미리 다 잡아둡니다. 청량을 하기 위해서 점을 미리 다 잡아둔다고. 그럼 여기까지 점을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요리 청량을 해. 보이도록. 이렇게 한다고? 네. 요 점들을 뭐라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 점들 잡을 때도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기초 청량이에요. 1번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하는 청량이 기초 청량.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요때 요 청량은 맨 처음 누가 나와서 하느냐면 청량 기사들이 나와서 해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지적 청량 수행자라는 것에서 직원들 청량 기사들이 나와서 해. 그럼 지적도 이렇게 그리려면 신중해야 돼. 국민들에게 바로 보이니까. 그럼 청량 기사들이 한 요 청량만 믿고 그대로 지적도를 그리겠다, 못 그리겠다. 아, 묻는 걸로 봐서 눈치 못 그려. 못 그러니까 요 청량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공무원들이 검사를 하면 해요. 예? 그걸 검사 청량이라고 그래. 그 2번 3번부터는 말만 갖다 붙이면 돼. 지적 공부 복구하기 위한 청량이 복구 청량, 신규 등록하기 위한 청량이 신규 등록 청량. 신규 등록이 뭔지 방금 알죠? 그거 쭉 내려가면 돼. 10번 봅니다. 아, 닦아봤네. 아까 도시개발 사업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여기 산자리 동네가 옛날 동네예요. 지적이 개판이라 이대로 놔두면 개발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땅을 요리 맞는데요. 요것도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옛날 있던 개판인 요 지적을 버리고 요 땅을 새로 확정하는 청량이다. 그래서 지적 확정 청량이라고 그래. 그래, 갖다 붙이기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기는 지적 확정 청량이 나와야 돼. 자, 11번 지적 재수사 청량이 나와요. 지적 재수사 청량. 조금 전에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수사 청량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도면이 뭐가 도면이에요? 지금 현재 요 토지의 현황을 그림으로 그린 게 도면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지가 오래되면 현황과 도면이 일치할까요? 일치 안 할까요? 일치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 촌에 가면요, 일제시대 때 그리는 도면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지금 몇십 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 땅이 그대로 있겠다, 현황이 바뀌었겠다? 바뀌었으면 도면도 따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사업을 지적
제조사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도 청량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지. 자, 12번. 요게 경계보건청량입니다. 지상에 요 경계 분쟁이 생겼을 때 도면에 있는 요 경계점들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청량, 요게 경계보건청량.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현황청량이 나오는데, 지적현황청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공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건물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안 받고 지은 건축물을 뭐랄게? 불법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철거당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설계도를 그려놔요. 내가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고. 자, 그럼 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1층 바닥을 이렇게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어. 그래서 그때 설계도에 여기서부터 3m, 여기서부터 2m, 여기서부터 4m를 띄워서 물론 이제 천을 곱합니다. 자, 띄워서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중에 건물을 다 지었다고 중공검사 신청이 들어서요. 그럼 요 건물에 대한 중공검사를 해줄 때 요 거리가 요 경계와 대비하여 요 건축물의 거리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거기입니다. 해봅시다. 자, 13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밑줄 치고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청량이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이해됐죠? 요게 이제 여러 번 나와요. 요 청량 이름이 뭐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될 때는 13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청량을 경계보건 청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아, 틀려. 그렇게 지문이 나오니까 또 좀 압시다. 그 밑에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은 어차피 방금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고요. 뭐 그때 더 볼 필요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청량방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청량방법 6가지가 나와요. 뭐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 눈에 익히기만 합니다. 옛날에 출제가 될 때 청량하는 방법에는 요런 6가지가 있다. 이 지문이 하면 나오긴 나왔어. 나왔다고. 거기서 유의할 거는 자, 우리가 좀 변두리 토지를 간단하게 청량할 수 있는 방법이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이니까 이 1번, 2번들은 정밀도가 낮아요. 정밀도가 좀 높게 하는 게 3번이에요. 경의의 청량. 경의의라는 기계가 있는데 요 경이 뭐냐면 경도, 위가 뭘까요? 위도. 그 좌표를 말해.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경계를 좌표로 표현하는 청량 방법으로 수치 청량에 의한 그랬죠? 그래, 좌표 지적을 사용하는 데는 청량을 뭘로 해요? 경의의 청량. 경도, 위도가 좌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청량 이름을 이렇게 했어. 기초청량. 요 기준점 자체가 잘못 잡히면 요 필지를 아무리 정밀하게 하려고 해도 정밀하게 안 돼요. 그럼 요 기초청량은 정밀하게 해야 돼. 그래서 기초청량 하는 방법이 경의의 청량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기초청량에 활용한다 그래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청량 구분은 기초청량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인데 이 지적기준점은 나중에 새로 다시 나와요. 3가지가 있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공부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요게 기초청량이다. 그 다음 135페이지 세부청량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때 점을 잡는 게 기초청량이고 요 필지를 필요에 따라서 신규 등록하기 위한 청량, 신규 등록 청량, 분할하기 위한 분할 청량, 검사하기 위한 검사 청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세부 청량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지적 청량에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36페이지 지적 청량 절차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니까? 뭐 하란 말일까요? 별표하라고, 별표. 몇 개 하냐고 또 묻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마음은 떠난 것 같고, 마음은 떠난 것 같고, 지금 한 문제 출제되는 걸 갖다 마음 떠난 상태에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소리를 지금 대답을 잘. 그렇다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습하고 가야 돼. 10분간에 걸쳐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자, 맨 처음 우리가 지적 공부를 공부했어요. 지적 공부. 자, 그 지적 공부에 출제되는 게,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어떤 지적 공부에 어떤 내용들이 등록되느냐. 토지의 표시,
소지지면 경자 소유자 거기다 고유번호까지 등록을 하는데 자, 맨 처음 소재 지분은 뭐라고요? 공통.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된다.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면적은 면장 그랬죠. 면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목도장, 면장 그랬어요. 자, 경계는 그림 두 군데. 지적도, 임야도.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유자는 대장 네 군데. 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맞아요? 고유번호는 대장 네 군데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합쳐서 5군데. 접수가 됐죠? 자, 거기 이제 등록되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나왔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책으로 되어 있는 가시적 지적 공부. 밑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입력되어 있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의 기록 장리 지적 공부. 맞아요?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 지적 소관청의 지적 서고의 연구 보존이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의 연구 보존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반출은 벌로 드러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천재지변과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때 반출한다. 자, 공개 열람 발급은 위에 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책 있는 데 간다고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해당 지적 소관청. 자, 컴퓨터 입력되어 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 동작에 신청할 수 있다. 시도에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수수료는 수입 정지로. 했죠?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 예? 지적, 전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폭넓게 보겠다고요.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어 없어? 있으니까 벌로 보여주면 돼, 안 돼? 그래, 절차를 심사를 거쳐서. 누구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서 전국 다닐 때는 국장, 시도사 지역 소관청에 신청하고, 시도 다닐 때는 국장은 빠지고, 시군구 다닐 때는 시도사도 빠진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중앙에 하나 더 해야 되겠지? 거기에 지적 정보 전담 관리. 누구 밑에? 국장은. 그때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뭐? 주가 공부. 오, 주가 공부. 이상하다. 내가 설명을 너무 잘해서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겠던 게, 장부 중에서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28회, 29회, 30회 계속 출제됐다 그랬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어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그때 만드는 장부가 지상경계점 등록부다. 맞아요? 자, 뭐, 그러고 나서 넘어갑시다. 구주구전에 나올 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 뭐, 출제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입니다. 자, 토지 이동이라 하면 토지의 뭐를? 표시를. 소지지면 경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 새로 정하는 게 뭔데요? 신규 등록. 변경이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전부 다 이게 변경이고, 말소하는 것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아닌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 수정, 개별 공시가 변경 등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했죠? 자, 신규 등록부터입니다. 신규 등록이라면 새로 조성된 토지 또는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자, 그런 사유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제된 게 뭐라고? 그때 토지대장 지적도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표시들은 저가 당연히 알아서 조사를 해서 하지만 소유자는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서 등기에 따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28회 때 나왔던 게 신규 등록 때 토지 소유자라는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에 따라 정리한다. 맞다 틀리다? 틀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할 필요도 없다. 자, 등록 전환. 등록을 전환한다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기억납니까? 요거. 요게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래서? 사용용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게 법이 2개 나왔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래 나왔을 때는 지목 변경해야 할 토지고, 밑에 대사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임야도에 존치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일어났지만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서에 따라 분할 등을 하는 경우, 대사과할 때는 맨 끝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분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석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게 분할이죠. 분할은 뭐가 나온다고? 신청 의무. 분할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돼가니까 아무 생각 안 납니까, 지금? 분할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 없어요. 신청 의무이 있는 게 몇 개라 그랬어? 한 개. 한 개. 예외가 한 개 있다고.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질 때는 6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 나머지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 개발행위 허가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상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맞아요? 이것도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신청 의무 있는 게 몇 개라 그랬어? 두 개. 공동주택구지, 공공사업용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60일 내에 분할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타 소유자가 필요할 때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찾아야 돼. 자, 합병이 된단 말은 한 필지가 된단 말이니까 합병이 되려면 일단 1필지 성립 요건을 먼저 갖춰야 돼요. 지지지 등축소.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지목 변경이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 지목 변경 대상 토지 사유 1, 2, 3 무슨 법? 국계법. 국계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이 중복된 토지. 산지관리법 그러면 뭐예요? 등록전은 국계법 그러면 지목 변경. 토지의 사용용도가 달라졌거나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달라져도 지목 변경이다. 맞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 준공 전에 합병 과제할 때 이게 지목변경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어떤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지적소환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등록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때 돈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회복이 되면 그때는 지적소환청이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자, 축적 변경. 축적이 바뀌는 것. 지적도에서 임야도가 더하면 틀린다 그랬죠? 지적도에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맞아요? 자, 축적 변경 사유가 위에 1, 2, 3 밑에 기억 니은이 있어서 위에 1, 2, 3, 1 자전 토지동으로 분할이 많이 일어나서 축적이 작은 데는 이제 지적공부 정리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경우. 2번, 하나의 지분 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적이 있을 때는 도면이 두 개씩 다 됐잖아요. 통일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타 필요시. 그 밑에 기억 니은이 뭐 있어? 합도. 합병코자 하는데 두 필지를 합병하려는데 축적이 다르더라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자, 그 위에 세 가지와 밑에 두 가지가 다른 점이 두 개다. 맞아요? 절차. 삼축시. 맞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서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축변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시도사 대도의장의 승인을 거쳐서 축적 변경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하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토지동 신청. 토지동 원칙적으로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니도 하지만 나도 할 권리가 있다. 이게 대위 신청이라면 무슨 공책? 국사공책. 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 등을 했을 때는 그때는 누구만 한다고? 사업 시행자만 합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이 됐을 때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할 수가 있다. 했습니까? 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신고를 한다. 신고는 아까 며칠이었어? 15일. 그때 토지 이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다? 준공시. 작년에 나올 때 착수지로 틀린 걸로 나왔죠? 준공시 토지 이동 중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등록이 잘못돼서 정정하겠다고요.
어떻게 나눈다고? 남북으로 나누라고? 동서로 나누라고? 동서로. 표시사항과 소유자사항. 표시사항은 잘못된 게 명백해서 분쟁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게 9가지. 기억나요? 작년에 여기 출제가 됐고. 자, 자기 토지가 잘못 등록됐다 그럴 때는 고쳐달라고 당연히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사유다. 그때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만 보면 경계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이후 토지 소유자의 성명서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가 들어와야 경계를 변경해줘요. 경계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올 때는 먼저 청량을 해서 청량 결과물, 청량 성과도로 제출하려면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 맞아요? 소유자는 기등기 토지냐 미등기 토지 나눕니다. 소유자는 등기가 우선이니까 등기된 부동산 할 때는 등기된 토지일 때는 반드시 뭐에 따라 하라고? 등기에 따라 하고 미등기일 때는 등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다. 등록상 정정 했고요. 지적공부 정리. 토지 이동이 있어서 지적공부를 다시 정리해요. 그때는 먼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뭐 기초장부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결의서를 만드는데 표시에 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에 관해서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자, 뭐 기타 등등을 쭉 했고요. 자,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출제는 이쪽이 더 많이 됩니다. 그게. 등기 촉탁을 다 하는데 안 하는 게 몇 개? 2개. 신규 등록하고 소유자 변경 등기 촉탁 안 하고 또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 정리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통지를 해주는데 그때 통지하는 것도 토지 이동 신청을 소유자가 직접 한 경우하고 소유자 변경인데 그때 통지하는 날짜는 15일 7일이다. 15일 7일 접수가 되시오? 이제 집에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제 대충 대답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대답하네. 그런데요, 어차피 마지막에 복습할 때는 그 머리에 다 정리됐기라고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네? 내가 이야기했죠. 시험 칠 때까지 앵무새처럼 고장난 레코더처럼 계속 한다고. 머리에 박히도록. 자, 지역청약은 한 개 얼마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역청약까지 하고 이제 등기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역청약 한 30분 더 하면 되고요. 바로 등기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